안녕하세요. 짜바리 경제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공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지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공재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응용된 버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보면 생산 주체와 재화에 따라서 한번 재화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주체가 공공 영역이냐 민간 영역이냐, 혹은 그 재화가 영리성을 갖고 있냐 공공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다른 책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쓴 책에만 있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저번처럼 공공성과 공공 영역에서 공공성 있는 재화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거는 공공재라고 그때 얘기했죠. 그래서 뭐 국방, 경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공공 영역이지만 영리성을 갖고 있는 거, 우리 그때 얘기했던 뭐 고속도로, 뭐 상하수도, 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금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 영역에서 생산하고 영리성을 가진 재화들은 사적재라고 그때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 눈치채셨겠지만 요 빨간색으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치재라는 거.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공공성이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 생산하는 재화,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치재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혹은 사회가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입니다. 왜 권장하냐면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정도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은 정부 운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그런 재화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거겠죠. 좋은 재화다 보니까 항상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의 수요는 이거보다 높아지는 거죠. 이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TV 사극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관아에 방이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글자가 써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 뭐래 다 몰려요. 자기가 글씨를 몰라도 일단 보는 거야. 일단 뭐 붙여서 근데 글씨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썼으니까 내일 모두 이 관아에 줄을 서서 모이면 쌀 한 포대씩 다 나눠준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고 죄를 지면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랑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쌀 포대 한 포대씩 준다니까 다들 줄 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관해서 왜 썼어? 쌀도 준다면서요? 내가 언제 여기 썼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글자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회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가치재가 교육이 가치재에 들어가는 거고, 특히 교육 중에서도 의무 교육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살면서 보니까 한글이랑 구구단 정도만 알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이 어디까지 의무 교육인지 아시나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상하다, 그럼 뭐 고등학생도 뭐 교복 주고 막 그러던데, 뭐 밥도 준다는데 뭐 그런 거는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급식이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른 개념인 거죠. 의무교육은 시행하지 않은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상교육은 이제 그 각 지자체나 정부가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건데, 저는 좀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저도 뭐 우리 딸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그 교복도 지원을 해주고 점심 그 무상급식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금액이면 사실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지만, 우리가 그 재정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좀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이제 만 18세, 요즘 법이 바뀌어서 늘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정부 지원금 받는 거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받고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 받고서 세상에 나오면은 그 뭐 어디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약간만 정신을 조금만 이제 흐트러 놓으면은 막 탈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무상교육, 저는 뭐 밥값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돈들을 모아서 그런 그 보호종료 아동같이 정말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계층에 주는 것이 저는 사회적인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원래 가치제의 취지대로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한테 저 욕을 들어먹겠지만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다시 서울시장 하고 있지만 옛날 서울시장에서 내려온 것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슈로 내려왔는데, 사실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가치제라는 걸 알면은 뭐 정치적인 뭐 논란에 휩싸일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때 잘못한 건 뭐냐면 의무 교육인데도 선별적으로 급식을 한다 그랬어요. 무상급식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의무 교육도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당연히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상일 때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서 갔으면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의무교육의 영역에서 확산한 범위로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가치제의 문제가 되는 건 개인의 그 소비자 주권과 상충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 코로나 백신. 정부가 막 맞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건 한 사람이 맞아서는, 한두 사람 맞아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전체가 맞아서 면역을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그 코로나를 좀 덜 걸리게 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데, 아, 나는 맞기 싫어. 아, 난 정부 싫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데, 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이게 가치제에 항상 논란이 되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온정적 간섭주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잔소리. 근데 잔소리는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한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엄마의 잔소리, 뭐 아빠의 잔소리, 이런 게 항상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가치제에 대해서 그 경제학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노벨상을, 경제학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못 받았는데, 윌리엄 보몰 이라는 분이 있어요. 항상 같이 짝으로 연구를 하는 윌리엄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둘이 형제 아니냐. 윌리엄 보몰 5글, 윌리엄 보웬 5글자 중에 4글자가 똑같지 않냐. 형제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 배용준, 조용준 형제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비용질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코스트 디지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그 행정 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의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은 생산성, 효율성을 그 계상할 수도 없고, 하지만 계속 늘어난다. 얘네들 질병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몰은 이제 비용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행정학 쪽에서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약간 유사하지만 좀 약간 다른 얘기가 있는데,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 공무원들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수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죠. 그들이 행정이 그 일반 사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들의 행정은 그 생산성을 따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늘려야 자기 위상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력을 늘린다. 이런 게 이제 그 보몰이 얘기한 비용 질병, 그리고 행정학에서는 파킨슨의 법칙 이런 건데, 그거보다 가치제와 관련해서 더 유명한 거는 1966년에 퍼포밍 아츠 뭐 이런 책을 한 것은 이만한 책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그 문화재의 정부 지원에 관련돼서는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 책을 저도 좀 읽다가 졸다가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신박한 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술에 관련된 관심이 엄청 많은 경제학자에서 문화경제학의 거의 뭐, 또 아버지 얘기 또 나오는데, 하여튼 문화경제학의 뭐 시초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치제를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보면은 각종 지자체, 국가에서 보면 지원의 홍수예요. 뭐 얘는 뭐 몇 세 때부터 몇 세까지는 모여서 지원하고 몇 세 다 지원 대상이야. 다 뭐 돈이 많으면 지원이 다 되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는 세금이 한정돼 있고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 지원을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래시장이 무너져 간다 이거예요. 재래시장이 무너져 간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름을 우리 옛날에 재래시장이라 그랬어요. 재래시장.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어. 왜 그러냐? 재래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오래된 그냥 뭐 인습 이 정도로 보는 거고, 전통은 계승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전통시장으로 하면서 지원의 근거가 생기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원의 근거가 빈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전통시장 특별법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방금 얘기했던 그 전통,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 또 의료도 우리가 정부 지원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하고 또 뭐 문화 소비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제에 5가지 가치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선택 가치, 존재 가치, 유산 가치, 혁신 가치, 명성 가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다 구분을 해서 얘가 뭐다, 예시는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국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뭐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국악 뭐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을 계속 합니다. 국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방송사에서도 해줘야 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있거든요. 방송사에서도 지원하는 게, 토요일날 KBS 1TV를 보면은 오후 1시쯤인가 국악 한마당이라는 걸 합니다. 시청률 나오고 안 나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유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KBS TV를 보면은 1TV, 2TV가 있죠. 그래서 1TV는 수신료로 제작을 한다. 그래서는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1TV에도 예능이 있고 2TV에도 예능이 있거든요. 근데 1TV 예능은 광고를 받지 않아요. 광고를 수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뭐냐면 시청률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아니면 공공성이 큰 예능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뭐 열린 음악회, 국악 한마당, 또 뭐죠, 뭐 이런 것들을 KBS 1TV에서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정부 지원 차원에서 가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2TV는 뭐 그냥 단순 예능들 있잖아요. 뭐 수많은 예능들, 뭐 뮤직뱅크도 있고 뭐 쭉 많죠. 그런 예능들은 이제 2TV에서, 그거는 이제 광고 시장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 얼마의 광고에 들어올래? 라고 이제 광고 시장에 파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에 관련한 혹은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KBS 시청률을 우리가 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은 아니지만 K컬처, 이런 K팝 이런 것들도 전통은 아니지만 혁신 가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뽕을 심어주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정부 지원의 대상이다. 그것도 가치제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좀 가치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대략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정부 지원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에는 가치제의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의무교육, 그 하는 이유는 의무교육이나 의료를 가치제로 해서 정부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는데, 나라에서 전부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라는 걸 만들잖아요. 사립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금 해주고, 땅만 니네가 갖고 와. 건물 짓고 땅만 있으면 우리가 너네들 뭐 지원해줄게. 이렇게 가는 게 가치제의 하나의 방법이고, 하지만 이거는 온정적 간섭주의로 인해서 소비자 주권,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치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흔히 쓰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가치제 좀 논란이 뭐 댓글 폭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폭탄이라도 나와서 좀 조회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